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인사이트 편집국장과 금융경제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여성 언론인인 권경희 메가포커스 발행인 겸 대표기자가 한동훈의 문제점을 낱낱이 해부하는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권경희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와 관련해 만약 당계와 언론 정폭의 경로가 입증된다면 이 사건의 성격은 당내 윤리 문제가 아니라 권력형 여론조작 사건으로 확정된다면서 드루킹은 외부 세력이었지만 한동훈은 당대표였기 때문에 드루킹보다 당계 사건이 더 악질적일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을 대한민국 검찰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은인을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 익명 뒤에 숨어서 걸레짝 운운하는 저급한 언어로 비방하고 들키면 증거를 인멸하는 인간. 이것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한민국 검사와 법무장관을 지낸 자의 실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대표는 또 2명의 보수 대통령과 정몽구, 최태원, 이재용 등 여러 재벌 총수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무리한 수사로 구속 기소하거나 수사 지휘한 한동훈이지만 그 자신을 견제할 시스템은 없었다면서 이런 자에게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쥐어주고 박수를 쳐준 언론과 사회의 문제도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의 저급한 글들,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 새벽에 증거를 삭제하는 졸렬함,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하나다라면서 검찰에 칼을 든 자는 그 칼에 찔릴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한동훈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역사는 지켜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권경희 대표는 먼저 한 문장이 드러낸 민낯이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 놔야 돼. 윤석열은 알코올성 치매 같고 김건희는 걸레짝 같습니다. 이 문장들의 저자로 지목된 인물의 이력을 나열해보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37회 합격, 대한민국 검사, 박영수 특검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제69대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제3대 당대표. 만약 이 글들이 정말 그 또는 그의 가족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 어떻게 익명의 그늘에서 이토록 저급한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 이러한 인물이 20여 년간 검찰 권력의 핵심에서 대통령들을 기소하고 재벌 총수들을 구속하며 이 나라의 정의를 심판해 왔다면 그 정의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권 대표는 이어서 배은망덕의 해부학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한동훈이라는 정치적 존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탁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당대표까지 올랐다. 검사 시절부터 함께했고 정권 창출의 동지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중용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당원 게시판에서 발견된 글들을 보면 자신에게 법무부 장관직을 당대표직을 안겨준 대통령 부부를 향해 개목줄, 걸레짝, 좌파의 트로이 목마라는 표현이 쏟아졌다. 공개적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면서 익명의 뒤에서는 저주를 퍼부은 것이다. 물론 한동훈 측은 가족이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무감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선거구 정보, 동일 IP 등을 종합 대조한 결과 한동훈 명의 계정이 한동훈 전 대표 본인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2024년 11월 6일 새벽 문제가 불거지자 한동훈 명의 글 650건 중 99.4%인 646건, 진은정 명의 글 160건 전부가 삭제되었다. 증거인멸의 정황이다. 검사 출신답게 증거를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은인을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 익명 뒤에 숨어 저급한 언어로 비방하고
들키면 증거를 인멸하는 인간. 이것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자의 실체다. 이어서 가족이 했다 한 인간의 밑바닥,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가장 추악한 장면은 따로 있다. 처음에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다, 73년생이 아니다라며 발뺌했다. 그러나 정황이 드러나자 가족이 한 일이라고 시인했다. 1년이 넘도록 부인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가족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자. 자신의 부인, 장인, 장모, 딸, 어머니 5명의 가족을 여론조작범의 자리에 앉힌 것이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 자기 보호를 위해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말을 빌리면 이 정도면 부끄러워서 정계 은퇴를 해야 할 문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 직설적이었다. 이준석은 찌질 그리고 덧붙였다. 허위사실로 남을 공격하는 것에 더해 표현조차 딱 술 한 잔 걸친 교양 없는 사람이 쓸만한 내용이라 거부감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 대한민국 검사,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의 언어 수준이 술 한 잔 걸친 교양 없는 사람 수준이라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엘리트의 민낯이다. 권경희 대표는 또 칼잡이의 궤적, 그 칼은 누구를 향했나,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한동훈의 주요 수사 이력을 돌아보자. 2003년 SK그룹 부당거래 분식회계 사건으로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켰다. 2006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켰다. 2017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영수 특검팀 부장검사로서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이끌어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지휘했다. 같은 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화려하다. 2명의 전직 대통령 구속에 관여하고 재벌 총수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웠으며 대법원장까지 구속했다. 칼잡이라는 별명이 붙을만 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는가? 사법농단 수사의 경우 검찰은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해 법관 14명을 기소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단 2명뿐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8개월간 별건털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다 결국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았다.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그리고 무죄 판결의 연속.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가 아니면 무리하게 수사했던가 둘 중 하나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의 대가를 대한민국 전체가 치렀다는 것이다. 이어서 잃어버린 20년, 검찰 칼날이 베어버린 것들,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한동훈이 휘두른 검찰의 칼이 이 나라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냉정하게 따져보자. 재벌 총수들의 능력,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의 추락. 최태원, 정몽구, 이재용,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들의 수장들이 줄줄이 검찰에 끌려가 포성줄에 묶이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커녕 기업인 잡아가는 나라라는 오명이 붙었다. 그 사이 세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중국의 화웨이, BYD가 급성장했고 대만의 TSMC가 반도체 패권을 쥐었다. 한국 기업들이 검찰 수사에 시달리며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는 동안 글로벌 경쟁자들은 거침없이 치고 나갔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법정을 오가며 경영 공백이 생긴 그 시간,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에 추월당했다. 정몽구 회장이 구속된 후 현대차가 겪은 혼란의 시간,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가 약진했다. 한동훈의 칼날이 기업 총수의 목을 겨누는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하나씩 빼앗겼다. 권경희 대표는 또 박근혜 탄핵 그리고 보수의 몰락, 이런 소제목 아래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016년 촛불
2017년 탄핵, 그 중심에 한동훈이 있었다. 그는 박영수 특검팀 부장검사로서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전례 없는 법리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으로 자영업이 무너졌다. 부동산 정책 26번의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다. 탈원전으로 에너지 안보가 흔들렸다. 친중 친북 외교로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 한동훈이 휘두른 검찰의 칼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까? 이어서 우파의 씨가 마르다 이런 소제목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 지형의 변화다.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 정치는 사실상 괴멸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당이라는 낙인이 찍혀 총선에서 참패했고 이후 몇 년간 야당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 공백을 파고든 것이 좌파 세력이었다. 사법부, 교육계, 언론, 문화계, 사회 전 영역에서 좌편향이 가속화되었다. 검찰 스스로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좌클릭했다. 한동훈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급격히 좌편향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 그가 베어버린 것은 적폐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뿌리였다. 군경희 대표는 또 정치의 퇴행이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 정치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퇴보했다.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진영 싸움만 남았다. 대통령을 잡아넣는 것이 정치가 되었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구속, 5년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나라. 이것을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한동훈은 이 비극적 순환의 중심에 있었다. 그가 휘두른 칼날이 대통령은 잡아 넣어도 되는 존재라는 전례를 만들었다. 보수 대통령들만 골라서. 이어서 검찰 엘리트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사태의 본질은 개인의 도덕적 타락에만 있지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 시스템이 어떻게 괴물을 양산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불기소할지, 어떤 혐의로 얼마나 구형할지를 검사가 결정한다. 이 권력에는 실질적인 견제가 없다. 이런 시스템에서 검사들은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는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다. 자신이 기소하면 유죄이고 자신이 수사하면 진실이라는 오만, 법 위에 군림하는 법의 수호자라는 역설. 한동훈은 이 시스템이 배출한 전형적인 엘리트다. 서울대 법대 사시 37회 대검 중수부 특검팀 검찰 권력의 핵심을 거쳐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떤 인물로 성장했는가? 당원 게시판의 글들이 그 답을 보여준다. 익명의 뒤에 숨어 개목줄, 걸레짝 같은 표현을 쓰는 사람, 들키면 가족이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증거가 나오면 새벽에 삭제하는 사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표현을 빌리면 정원사가 직접 정원에 인조잔디를 깔아버린 격이다. 공론장을 관리해야 할 당대표가 그 공론장을 사유하고 조작했다. 군경희 대표는 또 드루킹을 넘어서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당내 논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려보자.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댓글 자체가 아니라 그 댓글이 어떻게 언론과 정치를 움직였는지였다. 당원 게시판 사태도 마찬가지다. 당무감사위에 따르면 1428건의 글이 단 2개 IP에서 작성되었다. 하루 3회로 제한된 댓글 규정을 5명의 가족 명의를 동원해 무력화했다. 욕설과 막말이 116건, 도배글이 468회에 달했다. 그리고 이 글들이 외부 언론으로 확대 재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당원 게시판 글들을 기자들과 정치 스피커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당원 게시판은 원칙적으로 당원만 접근 가능한 폐쇄 공간이다. 외부 언론이 실시간으로 논점과 문구까지 그대로 인용했다면 그것은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준석 대표의 표현대로 여의도 문법이 싫다고 일부 친한 기자를 통해 여론을 조장하는 서초동 문법이 작동한 것은 아닌가. 만약 당계 언론 정폭의 경로가 입증된다면 이 사건의 성격은 당내 윤리 문제가 아니라 권력형 여론조작 사건으로 확정된다. 당대표보다 더 악질적일 수 있다. 드루킹은 외부 세력이었지만 한동훈은 당대표였기 때문이다. 군경희 대표는 이어서 왜 이런 인물이 가능했는가라면서 한동훈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대한민국 엘리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먼저 능력 만능주의의 함정. 서울대, 사시, 검사, 이 스펙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능력과 인격은 별개다. 법조문을 잘 외우고 수사기법에 능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스펙을 인격의 증명서로 착각해왔다. 두 번째, 권력의 부패.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 권력은 거의 절대에 가깝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 방향을 정하며 언론에 정보를 흘릴 수 있다. 이 권력을 오래 행사하면 자기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내가 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범죄라는 이중잣대. 셋째, 견제 시스템의 부재. 한동훈은 소위 적폐청산에 선봉했었다.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그 자신을 견제할 시스템은 없었다. 검찰 내부의 자정 기능도 외부의 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전직 대통령 구속을 지휘한 검사가 익명 게시판에서 걸레짝 운운하는 글을 쓰고 들키면 가족 탓을 하며 증거는 삭제하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 권 대표는 이어서 누가 이 괴물을 만들었나 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한동훈 개인을 욕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인물을 20년간 권력의 핵심에 두었는가? 당원 게시판에 걸레짝 같은 표현을 쓰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나라. 들키면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별 탈 없이 넘어가는 나라. 자신을 장관으로 당대표로 발탁해준 대통령을 익명으로 비방하는 나라. 이것은 한동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 시스템의 문제이고 엘리트 충원 시스템의 문제이며 권력 견제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인물에게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쥐어주고 박수 쳐준 언론과 사회의 문제다. 이어서 정의는 어디에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이제 그 말이 그 자신에게 돌아왔다. 윤리위원회는 제명을 의결했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한동훈은 당적을 박탈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윤리위 결정문이 권고한 대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정의는 선택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었던 검찰이라면 전직 법무부 장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둘렀던 사람이라면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할 때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법치이고 그것이 정의다. 군경희 대표는 마지막으로 역사의 심판 앞에서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장문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한동훈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가 베어버린 것들, 무너진 보수정권, 능욕당한 재벌 총수들, 좌편향된 사회, 퇴보한 정치, 뒤처진 경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한동훈 사태는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 엘리트주의의 민낯이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수사의 청산서이며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자기 고백이다. 당원 게시판에 저급한 글들,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 새벽에 증거를 삭제하는 졸렬함,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하나다. 검찰의 칼을 든 자는 그 칼에 찔릴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한동훈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역사는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상당히 장문의 글이지만
한동훈과 관련돼서 정말 아주 낱낱이 해부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 한때 한동훈을 열렬히 지지했다가 한동훈의 미망에서 빠져나온 장년청 사진작가가 극렬하게 누구보다도 한동훈을 했던 나로서는 배신자의 동조자로서 후회가 막심하다면서 한동훈을 앞장서 지지했던 사람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행 출신의 한 작가는 한동훈과 관련해 한동훈이 날아간 건 당에 해를 끼친 수많은 행위, 나아가 보수당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회복 불능의 절망을 느끼게 한 원죄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며 단계 사건은 하나의 트리그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면서 정치하라고 뽑아줬더니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사진샷 건지기 바빴던 인간은 이제 그 효용성을 다했으니 용도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한 바에서 탈출한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김덕구 작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동훈을 앞장서 지지했던 사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배신자 한동훈의 끝은 어디인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한다. 한동훈처럼 은인을 상대로 망나니의 칼춤을 춘 인간도 많지 않다. 보라 당 게시판에 진짜 한동훈의 인간성을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동훈 왈 자신이 계엄을 막았다. 한빠들 왈 한동훈이 계엄을 막았다. 한빠들은 한동훈의 말만 듣고 이렇게 똑같이 말한다. 누가 계엄을 막았다고 지적하는가? 탄핵에 민주당과 합세 찬성표를 던져 대통령은 파면되고 구속되고 정권마저 내줬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라면서 다시 말해 계엄이 아니라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작가는 이어서 사과도 없다, 반성도 없다, 용서도 구하지 않는다, 한동훈의 자화상이다라면서 당원과 지지층 그리고 중도 진보층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배신을 넘어 이제는 인간성으로 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솔직히 극렬하게 누구보다도 한동훈을 지지했던 나로서는 배신자의 동조자로서 후회가 막심하다. 마지막으로 빌고 싶다. 동훈아 정치계를 떠나 자숙하고 도와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특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은인 윤석열 대통령께 용서가 먼저다. 이것만이 보수층과 지지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기회를 얻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라면서 마지막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김덕구 작가는 한동훈에게 마지막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도 최소한의 연민을 표시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한동훈에게 기회는 없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행 출신으로 한은을 떠난 뒤 지금은 집필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진명행 작가는 한동훈 문제와 관련해서 그깟 1년도 넘은 단계 사건 하나 가지고 당대표 출신을 제명하느냐는 의견들이 있다. 그런 근시안적인 판단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한동훈이 날아간 건 그깟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다. 당에 해를 끼친 수많은 행위, 나아가 보수당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회복 불능의 절망을 느끼게 한 원죄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며 단계 사건은 하나의 트리그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동훈의 죄상은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심대하다. 그는 박근혜 탄핵 사건 이후 보수 진영을 갈갈이 찢어놓은 정치검사 중 한 명이다. 죄가 없으면 죄목을 만들어서 사화에 버금가는 인적 청산을 감행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를 보수당에서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로 만들어 주었으면 그간의 행동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했어야 했다.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모시고 감사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작해야 박근혜 사저에 찾아가 면피용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진명영 작가는 그는 대다수 원내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국힘당 지지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했다.
박지원 말대로 1등 공신이었던 셈이다. 뒷감당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로지 윤을 끌어내고 자신이 그 뒤를 이을 수 있다는 신락 같은 기대에 김칫국을 마셨을 뿐이다. 오늘의 난맥상을 초래하고도 그는 단 한 번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왜 탄핵에 협조했나는 지지자들의 공세는 내가 계엄을 막았다는 개소리만 6달 내내 하고 다녔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분노하는 게 왜 너가 주도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협조했나 이렇게 묻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동훈이 내내 하는 소리는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되는 진명영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개소리만 6달 내내 해왔다는 겁니다. 진 작가는 단계 사건은 그의 후한무치가 1g 정도 솟아오른 빙산일 뿐이다. 말 그대로 YS 적자를 자처하고 다녔으니 그 쪼무레기들 데리고 나가서 본인이 원하는 정치를 마음껏 하시기 바란다. 언더 무시기 유튜버 썸네일에는 국힘당 인사들이 벌레로 희화화되고 지지자들을 저급하게 조롱하는 이미지가 여전히 버젓이 걸려있다.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한동훈은 단 한 번이라도 이들을 제지시킨 적 있나? 그 매기같이 생긴 인간이 딱 당신의 수준 아니던가? 정치하라고 뽑아줬더니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사진샷 건지기 바빴던 인간은 이제 그 효용성을 다했으니 용도 폐기함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명영 작가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8년 지방선거 결과 그때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딱 2곳에서만 시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머지 전국 모든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그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소개하면서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정당은 그를 즉각 출당시켰으며 그와의 절연을 선언했다. 당대표 홍준표는 박을 우리 당과 상관없는 사람 향단위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탄핵과 관련해 분당까지 했고 남은 사람들조차 머리가 땅에 닿도록 사과를 했으며 당을 개혁하겠다고 일성을 올린 때가 바로 그때였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땠는가? 바로 역대급 참패를 기록하고 말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와 너무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섣부른 사과와 자기 파괴, 어영부영한 중도 잡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시적 해법으로 모색한다면 보수정당은 영영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열린 우리당이 패망하고 다시 일어서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그들은 전무후무한 독사의 무리가 되었고 더욱 악랄해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우리당의 실패 이후에 무슨 어영부영 중도니 잡탕이니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당이 훨씬 독해진 다음에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저렇게 아주 무소불위의 그런 정당이 지금 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박근혜 탄핵 이후처럼 무슨 중도니 또 사관이 잡탕이니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실패를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전철을 되풀이할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동훈은 공개검증도 윤리위 재심도 가처분도 못합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특정 IP로 명의도용해서 글 쓴 사람이 누구냐? 미국에 있는 딸이 직접 글 쓴 거 아니지 않느냐? 단계에서 한동훈과 진은정 글 삭제하며 증거인멸 왜 했나? 이렇게 쉬운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부원장은 이어서 뭐라고 말해도 범죄 자백이 될 수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조작이라는 땡깡만 부리는 것입니다. 친한계 의원이나 스피커 중에서 저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질문 앞에서는 모두 침묵하며 말을 돌립니다. 무작정 우기기로 범죄를 덮으려는 이들에게 상식적인 대응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특검 때문에 목숨 걸고 단식하는 당대표를 민주당보다 더 조롱하는 게 바로 친한계입니다. 말이 통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대화가 통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의미한 사상 최악의 몰상식 계파입니다라고 한동훈과 친한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해찬 부원장은 또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당 내부에서 친한계들은 단식을 조롱하고 올드미디어는 그런 목소리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라도 절대다수 당원들의 마음을 기사로 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고 한동훈과 가족들은 명의도용으로 당계에서 악플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단식을 시작했고 한동훈과 친한계는 자기 살려달라고 당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조차 불쾌합니다. 110만 당원들은 굳건하게 장동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을 비호하는 제도권 언론, 소위 올드미디어들 행태가 목불인견입니다. 요즘 자유파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치인 중에서 이재명만큼 혐오스러운 자가 한동훈이고, 언론과 관련해서는 한겨레, MBC, JTBC만큼 싫은 언론 매체가 조선동아중앙일보, 소위 조중동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옵니다. 더 정확히 옮긴다면 한동훈이나 조중동이 이재명이나 노골적 좌익 매체보다 더 밉다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지만 그 말하는 심정은 이해하더라도 차마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밝힌 내용들을 보면 한동훈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한동훈을 비호하거나 사이비 종교 신자들처럼 맹목적으로 지지한 한 딸 같은 자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동훈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국힘 내 일부 상습 배신자 정치꾼들 그리고 기회주의 정치꾼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제도권 언론 매체들의 저 추악한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어느 나라의 집권당 대표나 그 가족도 상상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던 한동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제명 의결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국힘은 윤리위의 권고대로 한동훈 제명과 함께 반드시 한동훈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한동훈을 감싸고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도 국힘 당원과 자유시민들은 하나하나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자들에게는 절대로 잊지 말고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합니다. 저런 자들이 앞으로 다시는 우파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금배지를 달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그동안 언론의 본분을 내팽개치고 한동훈 같은 그야말로 상종하기도 끔찍한 저질 정치인과 야합해서 노골적인 정언유착을 하고 그를 비호해온 언론사와 전현직 언론인들에게도 그에 걸맞는 책임들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타계한 김지아 시인이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오적이란 제목의 시를 발표해서 큰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가 한동훈과 그를 극렬 추종하는 5명 정도를 한오적, 즉 한동훈의 오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에 대한 징계를 줄이거나 철회하는 순간 장동혁의 리더십은 끝난다면서 한동훈을 완전히 처리할 때까지는 그를 계속 조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황현호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오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한동훈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고 나선 김종혁, 김건식, 김경진, 박상수, 류재화, 장진영, 함웅경, 김혜란 등 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의 명단을 소개한 뒤 한동훈 당대표가 이런 놈들을 지역구에 공천하니 수도권에서 전멸했지요. 이자는 4.15 총선 공천을 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창원 보궐선거 한 곳에서 관여했다고 생난리를 친 놈입니다라고 한동훈을 비판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어떻게 자당 대통령을 그렇게 모질게 흔들어댑니까? 당계 게시물 내용 보세요.
완전 사이코패스 수준입니다. 이런 놈을 옹호하는 오세훈, 권영진 같은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요? 그래도 그놈들과는 척지지 맙시다. 이놈 저놈 다 빼면 정치 못해요라면서 한동훈을 극렬 추종하는 5명 정도를 한 오적으로 규정해서 장동혁은 칼을 빼들고 나머지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장동혁이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감하거나 철회하는 순간 장동혁은 끝납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핵심자에게 응징은 철저히 하고 나머지는 관용을 베푸는 거죠. 그러려면 한동훈만 계속 조준해야 합니다. 타겟을 바꾸지 말고 10번 찍어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한동훈은 한번 필이 꽂히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냥개 본성이 있다. 검사 중에 이런 독종 검사들이 많다. 변호사들은 이런 독종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을 수임하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변호하는 증거를 들이대면 더 쪼아대니 차라리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독종 정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과거 검찰 내에 있었다. 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경찰서장을 잡아넣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부임하는 검사도 있다. 그런 독종 검사가 검찰 수사권 박탈의 단초를 제공했으니 세상은 돌고 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현호 변호사는 이 글을 올린 데 이어 한동훈의 인간성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먼저 한동훈은 배신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조선개국 600년 이래 이런 배신자가 또 있었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오늘은 배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뻔뻔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특검에서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박근혜를 수사했지만 박근혜는 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에 삼성그룹을 비틀어 스포츠계 지원 관행으로 승마 선수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것을 박근혜에 대한 뇌물공여로 엮어 넣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신조어로 만들어 불법 기소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청와대 요청으로 위안부 판결을 미룬 것을 한동훈은 사법거래로 규정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서 통상 사용했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이들 재판에 한동훈은 수사검사로서 중요 사건에 해당되어 공판관여검사로도 법정에 출석했다. 그중 대부분의 억지죄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부 무죄가 나왔다. 자기가 법 적용을 잘못해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등 3부 요인이 모두 구속됐다가 무죄가 났으면 수사검사로서 사표를 내는 것이 검사의 도리다. 양승태는 6개월간, 박근혜는 4년 6개월간 구속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어서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으로 2024년 4.10 총선을 치르면서 총 300석 중 108석만 건지는 대패를 했다. 총선 공천을 밀실에서 한동훈 마음대로 했다. 기존에 공천된 대구 도태우, 부산 장해찬을 극우라고 몰아세워 공천을 갑자기 취소했다. 여당이 이렇게 대패했으면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럼에도 대패 후 즉시 당대표 경선에 나와 당선되기는 했으나 뭔가 석연찮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황현호 변호사는 단계 사건에서 자신과 가족의 아이디로 시정 잡배 같은 게시물을 한동훈은 무더기로 올렸다. 즉시 사과했으면 될 일을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제명처분까지 받으면서 재심 청구는 안 하겠단다. 수사나 재판은 법치이고 정치는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 중대한 사건에서 법치를 어기면 사표를 내야 하고 총선에서 권한을 가졌다가 패배하면 책임을 지고 자숙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한동훈은 검사 시절이나 당대표 시절이나 책임과 사과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에 취해서 자기가 마치 세상의 주인공처럼 행동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현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양보와 절제를 모르고 관심종자가 되어 언론과 여론의 주목만을 받고자 한다. 한 오적을 천혜자라면서 자신이 지정한 5명의 인간들, 즉 한 오적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 1적 한동훈, 2적 김종혁, 3적 김건식, 4적 신지호, 5적 진종호. 다시 한번 황 변호사가 지적한 5명의 오적, 한 오적의 명단을 소개해드리면 한동훈, 김종혁, 김건식, 신지호, 진종호 이렇게 5명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물론 이들 5명 외에도 정말 문제 많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죠. 송파남매라고 불리는 박정훈, 배현진을 비롯해서 정말 곳곳에 쳐내야 될 사람들이 많지만 일단 황인호 변호사는 아주 상징적으로 먼저 쳐내야 될 5명 한오적의 명단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동훈을 지지하는 대안과 미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제명 결정에 대해 비판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당협위원장들이 이 같은 대안과 미래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은 당의 시스템에 의한 결과로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편을 드는 주장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반대로 한동훈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지지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원외 당협위원장들 성명에 동참한 당협위원장들의 명단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회장 권한대행인 홍형선 대행을 비롯해서 당협위원장 협의회 운영위원인 윤용건, 이준배, 심재돈, 최기식, 하헌식, 양홍규, 한길용, 이상규, 이수정, 이성심, 박재순, 하종대, 고광철, 정용선, 이행숙 위원장과 이 협의회 고문인 양정무, 조광한 고문. 조광한 고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에 의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정치인이죠. 이런 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각 지역마다 있지만 당협위원장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들이 쭉정이 혹은 한동훈과 같은 그런 배신자 그룹인지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정치적 판단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징계를 촉구한 당협위원장들은 당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대안과 미래는 정당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원 게시판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론 조작의 장이 될 수 없다고 한동훈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들은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상처받은 당원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환부를 도려내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장동혁 당대표와 지도부는 당원들을 믿고 흔들림 없이 쇄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내 2030 청년 책임 당원들도 한동훈의 제명 그리고 수사 의뢰를 촉구하면서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책임 당원들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당의 원칙과 절차, 당원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책임 당원들은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을 거론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청년 당원들은 책임 당원 한동훈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계정들이 다수의 글을 게시해 마치 그것에 당의 공식 입장이나 민심인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이는 당의 공식 여론 형성 구조를 왜곡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익을 위해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면 그 책임은 정치적, 법적으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책임당원들은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과정과 결과에서 당을 분열시키고 혼선을 키워 결과적으로 스스로 내부의 야당을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정치는 의도가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책임당원들은 당원은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의 주인이라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다시 당원 존중과 절차 준수라는 기본 원칙 위에 서길 바라며 우리 청년책임당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당을 바로 세우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청년책임당원들의 기자회견은 당내 계파 갈등, 구체적으로 장동혁 현 지도부와 이에 도전하는 한동훈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청년당원들이 현재 장동혁 지도부 체제를 확고히 지지하고 한동훈에 대한 징계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앞으로 당내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젊은 청년당원들이 목소리를 낸 것 아주 고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와 관련해 한동훈이 자신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조작감사에 의한 제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뻔뻔스러운 궤변을 늘어놓자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오늘 한동훈 네가 지키려는 민주주의가 쥐새끼처럼 뒤에 숨어서 20-30년 돌봐준 형님 부부 음해하고 폐륜 험담 늘어놓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론조작 드루킹 범죄를 저지를 자유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성애 비서관은 또 한동훈 징계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면서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고 여론조작 가담, 증거인멸 등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가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윤리위원회 명단 유출과 협박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중동의 간섭을 건절시키고 당원 중심의 자주적 독립정당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애 전 비서관은 어젯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당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겠지만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한동훈 당 게시판 사건은 1년 3개월 만에 일단락이 지어지는 셈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그것은 일단락일 뿐 완결이 아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당대표라는 인간이 쥐새끼처럼 숨어서 자기를 돌봐줬던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비열하고 폐륜적인 비난을 일삼고 친한계 언론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한 것을 민주적 행위로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박민영 대변인 말대로 뒤에서 숨어 여론조작을 한 드루킹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즉 한동훈의 당 게시판 사건은 김경수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같이 당의 디지털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행위이자 민주적 여론 수렴을 방해한 반민주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민주라고 한다면 반민주적 업무 방해 행위가 민주적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이 민주라고 한다고 반민주적 업무 방해 행위가 민주적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한동훈의 반민주적 범죄 행위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이란 것은 법치주의의 제1원칙이다. 그런 법치주의 제1원칙을 허물고 재판을 받지 않으려는 자가 반미 친중 매국노 이재명이라면 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반민주적 여론조작 행위를 해놓고도 당무감사를 방해하고 당을 사유화하려 했던 것이 한동훈이다. 따라서 이재명과 한동훈은 똑같은 부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렇기에 한동훈의 반법치적 언행에 대해 분명한 단죄가 필요하다.
한동훈의 당 게시판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와 함께 분명한 사법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당 게시판을 다운시키고 한동훈과 진은정 이름의 게시글을 삭제했던 증거인멸 행위와 여기에 가담하며 언론에 여론 조작을 했던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동훈과 공범들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아울러 윤리위원회 명단 유출로 당의 업무를 방해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관련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명단 유출과 함께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그 부인에 대해 온갖 억측으로 음해한 자들,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일삼았던 자들에게도 추가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성회 비서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통자유우파정당으로서 기강이 바로 서 있는 당임을 보여줘야 한다. 조중동 레가시 언론이 함부로 주물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확고한 당원 중심 정당을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한동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자유우파 정당이자 자주적 독립정당이며 당원 중심 정당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동훈은 지금 온라인 게시글 특성상 키보드질을 누가 했는가를 수사기관이 아닌 한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4명이가 사용되었더라도 아무튼 내가 쓰지 않았다 따위의 궤변을 펼치는 것이라면서 애초에 한동훈의 징계 사유는 직접 키보드질을 했다가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가족 명의 계정이 2개 IP에서 조직적, 악의적, 계속적으로 사용돼 단계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를 언론에 확대 재생산하는 형태로 여론을 조작했으며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조사 중단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고 당원 게시판을 셧다운시킨 상태에서 본인과 아내 진은정 명의 계정의 게시글을 무더기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더불어 가족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당 독립기구를 공격 음해한 것은 현직 또는 전직 대표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당의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해당 행위다. 아무데나 계엄 갖다 붙이며 싸구려 레토릭으로 소모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은 그야말로 수구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면서 윤리위가 더 반박할 필요도 없다. 수사 의뢰 진실을 밝히면 그만이다. 법률위의 적답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한동훈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정말 말장난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라고 따끔하게 반박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한동훈이 실패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언론과 대중은 탄압받는 서사를 좋아한다. 비주류라는 자체가 수단이 되고 언론을 지렛대로 새로운 서사를 쌓는 것이 실제 유력 정치인들이 체급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이번에도 언론은 한동훈 전 대표를 탄압받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말 많은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한국 언론도 거의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 조선닷컴에 보면 조선닷컴 톱뉴스가 한동훈이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한동훈의 주장을 지금 조선닷컴이 톱뉴스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러니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뭐 한동훈이 큰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피해를 입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딱 좋게 지금 그게 한국의 언론, 이 좌익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조선동아중앙일보 같은 이른바 조중동이 하는 짓들입니다. 이렇게 한국 언론이 썩어도 단단히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 해결을 거부하고 개파를 동원해 단편적 사실관계를 뜯어 조작 운운하며 스스로 가해자의 위치에 섰다. 방송에 나갈 때마다 전 스텝 운운하며 오만 방자함의 끝을 보여주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두둔하는 기성정치인들의 은행도 마찬가지로 악수였다. 그들 덕에 대중은 한동훈 전 대표가 불상부당하게 탄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급기야는 당내 기구를 공격하고
부적절한 마타도까지 자행하고도 편들어주는 시트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 자체가 기득권 중 기득권이라는 방증이며 대중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제명에 대해 집단 행동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모습 전체가 또 한편의 촌극이다. 무엇이 공정과 상식이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인지 패거리 기득권 문화를 버리고 냉정하게 성찰해보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큰 잘못은 당무감사위와 윤리 소명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말장난질로 언론 플레이나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면서 주지하듯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하고 윤리위원 명단을 유출시켜 잡돌이하는 것은 흡사 피고인이 검사를 고소하고 판사들을 인신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망발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 잘못을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진상을 밝히고 사과함으로써 당원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듭 찬 것은 한동훈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혹여 가처분 등으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가처분은 절차상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용되며 여론조작 등 해당 행위의 실체가 명확하고 당헌 당규상 정해진 절차를 적확하게 따른 만큼 법원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전혀 없다.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아라. 사과하는 법을 못 배운 불쌍한 영혼이나 적어도 본인 때문에 상처받은 무수한 사람들에 대한 부채의식만은 느끼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별개로 한동훈에 대한 수사 의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백 개 고발건이 병합돼 1년 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방해, 직권남용, 증거인멸, 은닉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마땅한 책임이라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강도 높게 촉구했습니다. 또 김일성대를 졸업한 탈북자 출신으로 국가보훈부 장관 보좌관을 근무했다가 최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금혁 대변인도 한동훈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김금혁 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는 아무나 가져다 쓰는 정가의 보도 같은 것이 아니라면서 당무감사와 윤리위원회의 결정문을 통해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한동훈 자신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포함해 한동훈의 가족 구성원 전부가 가담해 비슷한 시기 2개의 IP에서 집중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은 당에 몸담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로 당원 게시판을 도배하며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냈다. 둘째,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치 이것이 대다수 당원들의 의견인 양 여론을 조작했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레가시 언론과 미디어로 실어 나르며 왜곡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정폭시켰다. 여기서 파생된 언론 기사는 다시 한동훈과 그 주변 인물들에 의해 대통령실과 동료 의원들에 대한 공격 소재로 사용됐다. 이는 심각한 여론 조작 행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유린한 범죄 행위에 가깝다. 셋째,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 행위가 드러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당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당원 게시판에 대한 셧다운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가담한 계정의 글들은 대부분 삭제됐다. 또한 위법적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한 당원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단 한마디의 사과나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명백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이다. 넷째, 이 모든 행위에 대해 감사위원회 공식 조사가 시작되고 책임 소재를 위한 윤리위원회가 결정되자 조사를 방해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동훈 본인이 앞장서서 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에 대한 조직적 핍박과 마타도를 벌이며 당의 기강을 어지럽혔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금혁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고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당신을 믿고 지지해 주었던 62%의 당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은 그만하고 이제 당을 나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정말 무슨 민주주의 운운하는데
한동훈이 한 거짓이 민주주의라면 이재명도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정말 이재명만큼 미운 놈이 한동훈이고 이 한겨레 MBC, JTBC만큼 미운 것이 조중동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겠습니까? 한동훈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제명결정, 당연히 최고위원회에서 제명결정을 의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반드시 수사 의뢰해서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